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회식 국민 의례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는 약식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6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화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봄은 이미 우리 마음에서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 웃음과 행복이 여러분 모두와 지역사회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7대 김포시 의회의 여정도 이제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회는 민의에 충실하기 위해 김포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살피고 복지, 도시개발, 교통 및 환경 문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민생 위주의 내실 있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며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개월 후면 제7대 김포시 의회가 막을 내립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정과 선거운동으로 바쁜 정치 일정이 있겠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정치적 행보에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예산 편성과 조례 재개정의 최우선적인 기준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지,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간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업무를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김포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김계순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및 규칙 재개정안 6건이 발의되었으며,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및 김포 현안 관련 집행기관의 빠른 대응 촉구.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 한강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고 진영 간 대립과 갈등도 컸던 것 같습니다. 0.73%의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승패가 갈린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진영, 지역, 계층 간 극심한 대립 양상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젠 결과가 나온 만큼 선거 과정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과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취임 전까지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업무 인수를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고심이 많으실 것으로 충분히 예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외교 문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문제, 남북 문제, 국민 통합 문제 등 대내외적인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시급히 해결되고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국민 통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개전 2, 3일 내에 함락시켰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되고 국민이 통합되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국가가 지역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별과 불공정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강력교통망은 구축되지 않고 일산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액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별과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고 국민 통합이 가능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선거 기간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하신 만큼 김포 교통지옥의 현실을 냉정히 인지하시고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김포를 방문해 주시고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특히 작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김포 시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조속히 김포로 연장되지 않으면 김포시는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합의에만 맡겨놓아서 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결해야 될 주체인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본 의원은 당선인께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장과 집행기관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김포시의원으로서의 임기는 곧 끝나지만 김포시는 계속 발전해야 되기에 저의 고언이 사장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1월 27일 서울시 도로교통실 면담, 2월 2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면담을 통해서 느낀 게 있다면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용역 진행 상황에 맞춰 대강의 주관 회의로 끝날 게 아닌 김포시와 인천시 민간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토론회 개최,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정책 연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여론전 등 치밀하고 치열하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김포시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 나가야 합니다. 과연 김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포 시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직시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학교 신설 및 가밀학급 해소를 위해 김포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학교 신설과 가밀학급 해소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김포시는 신도시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 신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촌 신곡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지구엔 중학교 신설이 시급합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생에게 먼거리 통학은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장시간 통학에 따른 학습 집중도 저하, 가밀학급에 따른 학습 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동 은여울 초등학교는 학생 수 급증에 따라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공직자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포시장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정확한 경위와 왜 제출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직위 해제하지 않고 직위를 유지시킨 것은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평일 출근 시간 전 골프를 쳤다고 직위 해제된 간부 공무원 사례와 대비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시민 편의를 위한 토지 정복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민선 7기 김포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화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바로는 김포시의 토지 관련 정보 및 지적정산 정보를 관리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2018년을 정점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고 김포시의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왔던 토지 정보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의회 업무 보고 등 의정 활동을 통하여 토지 정보과의 인력 확충에 대하여 언급하신 바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경기도에서 13번째 또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특례 적용이 시작되며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시민 만족을 위해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토지정보과의 업무와 부동산 시장과 토지정책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2000년 초에 500여 개소에서 2022년 현재 1300개소로 증가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임대차 3법의 시행 등으로 인터넷과 국민신문고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등 부동산 거래량이 2019년 38,406건, 2020년 56,075건, 2021년 37,684건으로 민원 처리에도 어려운 사항이나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 실거래가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조사건이 매분기 100여 건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며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조상 땅 찾기 및 개인 토지 소유 정보 제공이 연 3,900여 건,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및 계속 보유 신고 등 토지 관련 민원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수행, 측량업 등록 관리 및 지도 단속 등 신규 업무 이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 부가징수 업무는 각종 개발 인허가 사항 확인, 필지 정리, 개발 비용 검토, 이념적 사업 판단 등 고난이도의 분석 능력과 최종 부가까지 최소 5개월 소요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며 김포시 세해 수입 중 가장 많은 연평균 120억의 세해 수입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 1,088억 8,400만 원을 부가 징수하여 김포시 세해 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2021년도 중공내 사업 등 개발부담금 미부과건이 972건에 이르며 신규 부과 대상건도 매년 약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지원으로 적기에 부과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은 체납 및 불량 채권으로 돌아와 김포시 세해 수입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연 부과건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담률 현행 20에서 25%에서 45%에서 50%로 상향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2배 이상 향양될 예정에 따라 이전 부담률을 적용받기 위한 개발사업 준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 처리 및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토지정보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와 인접한 타시의 경우 부천시는 이과 9팀 41명, 남양주시는 이과 10개 팀 49명, 화성시는 일과 2개 출장소 13개 팀 67명, 파주시는 일과 7팀 43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비하여 우리 시는 일과 5팀 39명으로 타시에 비해 적은 인원이고 직원 구성도 정규직은 2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시간 선택제와 공무직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부동산 업무, 지가 관련 업무, 개발부담금 업무, 지적 제조사 업무를 지금의 일개과를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과로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원행정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획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 및 공시지가 산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개발부담금 지연 부과 및 신규 부과 대상에 대한 안정적인 부가 징수를 통한 세해 수입 증대, 지적 측량업 공식용 확보 및 정확한 지적 공부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에 즉각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종우 의원님과 홍원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 교통 등의 도시기반 시설과 복지관, 체육시설 등의 문화복지시설 조성 사업, 저탄소,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미세먼지 대응의 환경보존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18% 증가된 1조 6,152억 5,151만 4천 원으로 940억 60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4,235억 4,499만 9천 원으로 731억 8,48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17억 651만 5천 원으로 208억 2,118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4,235억 4,499만 9천 원으로 731억 8,48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1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58억 5,323만 3천 원, 지방교부세 72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149억 235만 5천 원, 국도비 보조금 169억 7,189만 1천 원, 순세계 잉여금 144억 383만 5천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조 4,235억 4,4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억 6,89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안전질서 분야는 4억 1,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에 28억 2,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운양도서관 건립 지원, 김포시민 프로축구단 지원 등에 75억 2,00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재활용 수집소 현대화 사업 등에 70억 6,65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염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 지원, 영유아 보육류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에 24억 6,0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보건 분야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인력 확충,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 등에 23억 8,35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대명항 어촌 뉴델 300사업,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에 38억 7,2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김포
제조융합 혁신센터 건립,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등에 92억 3,37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주차장 확충 사업 지원,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존을 위한 지원, 누산 마금 포간 도로 포장 공사 등에 249억 4,1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원산천 정비, 샛돌천 정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등에 115억 7,80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18억 5,451만 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700만 8천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 및 기본 경비는 기타 분야를 포함하여 3,08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김계순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이상 5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